네, 계속해서 코리아 빅시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의 시간을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 비투 폭격기가 이란까지 본토에서 가는 36시간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거의 2주 협상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한지 불과 한 반나절 만에 결국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전격적인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공습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표 내용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Everybody heard those names for years as they built this horribly destructive enterprise.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posed by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예, 혼란이 이제 시작이 좀 되죠. 유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떨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시장 급등을 하면서 3,000포인트 넘고 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 대형 악재, 그러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악재가 터졌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들을 오늘 좀 하나하나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 모시고 일단 중동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이 기사보다도 더 우리한테 좀 부담스럽게 와가는 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란 의회의 결정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건 아니긴 한데 이게 협상 카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센 거를 좀 내놓은 상황이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뭐 유가가 $100 이상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사실 걱정스러운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쪽으로 원유라든가 가스가 많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화면 보면서 어제 저녁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하루 종일 보셨을 지도가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유조선에 다닐 수 있는 가장 작은 해역 같은 경우는 왕복으로 한 6km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유조선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편도로는 안 다니고 서로 이제 왕복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km 했는데 이게 단지 이란 쪽에 대부분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하면은 이제 유가나 어떤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3단계가 좀 있거든요. 사실 다음 장에서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어느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는지 좀 전에 보시를 하고 이제 3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해협을 봉쇄를 하려면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중동 쪽에서는 중동 쪽은 아랍은 아니죠, 이란은. 근데 왕정 국가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게 이제 이란인데 대통령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도 사실 뭐 민주주의 투표 방식으로 선거 방식을 뽑긴 합니다만 거의 힘이 없고 이 종교 지도자가 이제 최고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정 국가가 됐죠. 그렇죠. 1979년에 이란 일단 혁명이 지금 일어난 다음에. 이란 의회에서는 승인이 된 상태죠. 그렇죠. 저기까지 간 적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고국가안보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 이제 뭐 이름 이제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것 같은데 하메네이가 승인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봉쇄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회 승인만 통과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란도 협상 카드를 던진 거예요. 미국에 이스라엘 협상 카드를 던진 거고 사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게 이란한테 유리한 것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네.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하메네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 쪽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란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팔레비 왕정 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고 나서 이제 미국한테 큰 사탄이다, 이스라엘한테 작은 사탄이다 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사이가 좀 안 네. 좋아지긴 했는데 트럼프 일기 때 원래는 목표였었는데 그 국방장관이나 뭐 군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좀 약간 뜯어 말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넘겼는데 이기 때 이번에 이제 뭐 국방장관의 여러 인물들 이제 그 어떤 임명한 걸 보면은 좀 자기한테 절대 반기를 들 수 그래요. 없는 인물들 위주로 이제 군사 쪽에 다 이제 네. 깔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원유의 한 70% 정도가 중동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봉쇄가 이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승인도 떨어지고 진짜 하메네이 최고지도의 승인까지 떨어져 실제로 봉쇄가 된다 그러면 타격이 좀 정말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원유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만 막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들은 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보죠. 그 다음에 물동량 추이도 좀 나오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3,000포인트 넘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난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정고점,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3,100, 200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이 네. 있었는데, 일단 이제 시장에는 이 3,000포인트 안착 여부에 대한 이제 부담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네.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 영향이 있는 업종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3,000포인트 이상을 시장에 이제 더 간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하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업종을 보면 어때요? 일단 지금 현재 이거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나라에서 영향 받을 것은 당연히 뭐 화학이나 뭐 정유주들의 영향을 그렇죠. 받겠죠. 근데 정확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긴 하실 텐데 이제 레깅이라는 게 이제 이 단어에 이 정유주들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빈 유조선이 출발을 해서 그렇죠. 이 페르시아만까지 도착을 할 때까지 갈 때는 보름 정도 걸립니다. 갈 때는 보름 정도 걸리고 그 유조선을 채우는데 한 2, 3일 정도 걸려요. 네, 워낙 네,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무거워지니까. 대략 한 2달 정도 왔다 갔다 그렇죠. 들어가는 2달 거군요. 내외, 2달 약간 안쪽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만약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사서 돌아왔는데 유가가 다시 좀 내려갔어. 그럼 이건 최악의 경우거든요. 최악이죠.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간차를 우리가 보통 레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쌀 때 만들었는데 유가가 내려가서 이제 화학 제품들이 가격이 시장에서 싸졌다. 그러면 이제 최악인데 2차 전지가 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해운주들이 이제 이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 돌아가야 되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운임이 비싸진다. 돌아갈 수가 없죠. 이거는 예. 돌아갈 수가 없고 다른 쪽에서 먼저 날르기 위해서 운임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건설주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건설주는 다행히 이란과 이스라엘 자체 내는 우리나라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일단 뭐 이것과 관련돼서 3,000포인트를 지키냐 안 지키냐 시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3,000포인트와 지금 3,000포인트 차이는 삼성전자가 얼마 안 올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평균 외국인들 시장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한 33에서 3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32%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좀 더 있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주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모멘텀이 남아 있다는데 뭐 요 얘기를 조금 더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요 미국 쪽 어떤 뭐 투자 쪽에서 나온 쪽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사실 그동안에 중동에서 이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유가는 사실 오르는 척은 한 적이 있어도 주도적으로 오른 적은 없거든요. 그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수출 쪽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주도권이 예. 중동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 원유 수출국이 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과거 이를테면 1991년도에 이제 걸프 전쟁 때 이를테면 이런 시기의 어떤 때와의 비교하면 지금의 이제 글로벌 원유 이 시장 자체의 변화가 굉장히 커져 있다는 얘기죠. 따져보면 이제 이번 사태가 결국 이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미국산 원유, 미국산 LNG의 수입량, 수입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동에 계속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금 이제 잠잠해질 수도 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언젠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 쪽에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명분도 좀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명분을 떠나서 또 불가피한 거죠. 비즈니스 관계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란의 그 최고 안보위원회 뭐 결정도 아직은 승인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메네이 최고지도의 승인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데요. 사실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는 어쨌든 생태계를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호르무즈 관련된 이슈 말씀을 좀 들어봤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시장 얘기로 좀 바로 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이제 AI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진학적 리스크와 관계없이요.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카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네카오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6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무엇이냐 그럼 이 두 기업이거든요. 네. 뭐 방산, 조선 뭐 다 있긴 합니다만은 6월 달 한 달만 봤을 때는 뭐 한 달 다 지나진 않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제일 많이 오른 기업 1위, 2위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비교를 한번 좀 해봤어요. 비교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뭐 주가야 사실 뭐 주식 수 뭐 이런 것들도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주가가 6만 원대 이제 26 거의 27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배당 쪽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뭐 가격 차이가 나니까 뭐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좀 차이가 많원 납니다. 많이 나네요. 같은 돈으로 샀을 때는 이쪽이 이제 배당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이제 68원 주당, 그 다음에 네이버는 1,254원 정도 일단 기록을 했고요. 24년 EPS가 124원, 그 다음에 네이버는 11,913원. 거의 1,000원이요. 거의 10배 차이 나네. 사실 뭐 기업의 약간 저는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실 기업의 내용을 같이 맞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은 사실 뭐 공통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이제 29조,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42조. 이것만 비교를 했을 때 네이버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겁니다. 네. 이게 훨씬 실제로 퍼도 훨씬 낮아요, 네이버가. 제가 일부러 퍼를 안 넣었는데 카카오 퍼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퍼를 안 넣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외국인 보유율은 일단 28% 정도 카카오가 일단 기록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48%. 이것만 보더라도 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뭐 당연히 네이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핫한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탄력 있고 뜨거운 종목은 확실히 카카오다. 그렇죠, 네. 네이버는 되게 그에 비하면 되게 좀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그러면서 꾸물꾸물 이를테면 미국 주식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변동성이 또 그만큼 큰 거잖아요, 카카오는. 네. 다음 장 또 비교하는 화면이 또 있는데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매출은 사실 그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연결 기준일 거 아니에요? 네. 워낙에 뭐 연결 회사들이 1분기 많으니까.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기준이고요. 일단 뭐 2조 원대는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2조 원대 초반대, 이제 네이버는 2조 7천억대. 영업이익은 일단은 거의 한 1,000억, 그 다음에 4천억에 육박하는 거의 3배 가까운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익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이익률. 부분이. 별 차이 안 나는데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럼 그렇죠. 이게 차이가 나는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좀 굉장히 낮습니다. 뭐 4.8%.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인데, 그러게요. 14.0%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기준에서 이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카카오는 좀 약간 오히려 좀 약간 그 역성장을 좀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경우는 9% 이상 전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성장을 좀 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만 본다라고 하면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38% 정도 네. 역성장, 그다음에 네이버는 16% 정도 일단은 뭐 고성장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좀 좋은 어떤 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펀더멘탈적인 측면 놓고 보면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닌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를 한번 보죠. 네. 카카오가 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올해 1월 2일 날 똑같이 한 주씩 샀을 때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현재 올해 상승률이 80% 조금 못 미치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 40%가 조금 안 되는 상황, 거의 네. 2배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뭐 똑같이 움직이긴 같죠. 하는데. 네. 네. 이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 종목을 뭐 다 살 수도 있겠고 나는 네이버야 나는 카카오야 하실 수도 있는데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가 그만큼 있고 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주가가 저렇게 더 네이버에 비해서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 정부에서 좀 핍박을 받았던 그 회사라는 그 측면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서서 이제 타이틀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움직이는 건 겉에서 보기엔 AI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새 보니까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도 좀 하기도 했고요. 네이버도 뭐 곧 하겠죠. 어쨌든 그 두 회사가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들 주가의 반등의 또 백그라운드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두 회사다. 만들어 줬는데 안 하면은 뭐 사실 배임입니까? 이상한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화가 날 일입니다. 예. 자, 오늘 네이버 카카오웨이까지 살펴봤고요. 네, 아주 엄중한 그런 시장 흐름이 며칠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